안녕하세요, 선생님. 2024 경기교육 기본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비전,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이라는 비전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단어죠. 인성과 기초, 미래 인재 양성. 경기교육의 기조는 자율, 균형, 미래입니다. 기조라는 뜻은 어떤 학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율, 균형, 미래라는 이 단어들을 우리 경기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를 열어갑니다. 역량을 키워갑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합니다. 경기교육 정책의 방향은 이 5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가 어떻게 정책으로 녹아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기조가 나오죠? 자, 자율의 뜻.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원동력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자율에는 항상 책임감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통과 협력.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균형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경기교육의 다짐입니다. 여기 균형 잡힌 엠블렘이 보이시죠? 균형을 위해서 경기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육 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는 경기교육이 열어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꿈을 스스로 펼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자율, 균형, 미래의 뜻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 살펴봤던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그 미래에는 특히 에듀테크 활용과 지역 교육 협력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 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우리 로켓 모양 기억나시죠? 로켓가 발사될 때 양 날개 여기에 에듀테크 활용이 들어가고 또 다음 날개에 지역 교육 협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현재 미래 경기 교육은 에듀테크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또 정책 방법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지역 교육 협력, 미래 교육 협력지구, 공유학교, 이룸학교 등 다양한 지역 교육 협력 생태계를 교육 형성 생태계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교육 정책의 방향.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리 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창의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학생의 역량이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사이고 교육 전문직이고 교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만 모든 교육은 우리를 위한 것보다 학생의 역량, 특히 창의력, 잠재력 이런 것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런 수단이 됩니다. 미래의 교육과정, 교훈의 전문성 강화는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의 발휘되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책의 방향은 경기교육,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아까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진행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존중과 협력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통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공동체. 공동체의 함양에 인성교육이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자율에는 권리와 책임이 따르는 것. 자, 자율이 기조 중에 하나였음을 기억하셔야겠죠? 다음 네 번째. 경기교육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모두가 공교육 안에서 교육을 받아서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 학생마다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안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면 안전한 생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맞춤형을 통하여서 기초학력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다문화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서 내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전에 해당합니다. 뒤에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방향 다섯 번째, 경기교육 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합니다. 미래지향적 교육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서 학교 업무의 효율화, 또 교육 공동체의 소통과 참여로 학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학교 업무 개선이 학교 업무 정상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 어떻게 2024년도 학교 업무 정상화가 추진되었는지 공문을 살펴보겠지만 이 다섯 번째가 획기적으로 올해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의 교육 정책의 방향에는 바로 학교 중심의 행정 지원, 학교 업무 효율화, 학교 중심의 교육 행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우리 미래에는 어떤 게 잊지 말아야 할 단어였죠? 맞습니다. 에듀테크 활용과 지역 교육 협력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학력 향상입니다. 제가 17개 시도교육청 기본계획을 살펴봤는데 모두 다 에듀테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또 다른 한두 군데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한두 군데는 모두 에듀테크를 학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 외에 10개 정도의 교육청은 미래의 인재 양성, 미래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특별하게 학력 향상을 위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하여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또한 기초학력 보장 강화. 에듀테크 밑에 뭔가 미래 시민성 함양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지역 교육을 협력을 강화합니다. 경기 공유학교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협력체제 구축. 자, 경기 이룸학교 또 이름대학 또한 지역 중심 미래교육 협력체제 구축. 지역 교육청마다 시, 교육지원청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입니다. 작년까지는 미래교육혁신지구였죠? 교육혁신지구였죠? 이제는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운영 다양화를 통해서 과밀학급, 과대학급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의 방향, 역량이었죠. 첫 번째는 미래, 두 번째는 역량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무엇을 하고자? 모든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자. 어떤 역량?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가는 것. 자, 우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위해서 도입된 정책이 1번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 둘째 창의융합교육 강화, 셋째 IB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 강화를 위해서 첫째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교육 다양화.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장 이음 과정과 6학년과 중학생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단계에 맞는 진로교육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산학 연계 직업교육 활성화. 다음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첫째,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우리 지역 단위의 전문적 학생 공동체, 또 도단위 전문적 학생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학교에만 해도 지역 단위 전문적 학생 공동체가 운영하시는 회장님이 2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저 또한 정책 관련한 전문적 학생 공동체 정책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합니다. 자,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또 교원을 위한 정책도 있죠. 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역량하면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이 2022의 핵심이죠. 다음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까지 바로
역량을 키워가고자 하는 이런 정책 방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부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 성장. 인성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하는지 살펴볼까요?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는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포함합니다. 균형 있는 우리 기조 두 번째였죠. 자율, 균형, 미래.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인성교육 내시라. 매년 인성교육법에 의해서 매년 인성교육의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시민교육. 교육 공동체. 우리 공동체니까 세계 시민 연계가 되네요. 다음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교육.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건 다시 말하면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디지털 안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교육이 올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세계 시민교육, 우리 SDG,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생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이런 것들 세계 시민교육에 들어가겠죠? 또한 인성교육이 내시라 하고 있습니다. 서희 2차 사건 이후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권 제5법이 작년 9월, 10월 통과되었죠? 이걸 통하여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은 자율성과도 연관이 되죠. 자율에는 항상 권리와 책임이 따르니까요. 권리와 의무, 이런 말이겠죠? 나에게 권리가 주어지면 책임도 함께 강화하자. 우리 민주시민의 기초 단어이죠. 교육 공동체의 자율성 확대. 우리 자율, 균형, 미래에도 자율이 나왔네요. 균형도 여기 나왔네요. 자, 여러분 핵심 단어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고요.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자율 과정을 교육부보다 가장 선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자율 과정. 학교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과 공동체의 여건을 반영하여서 학교가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 활동을 보장해주는 학교 자율과정이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었고요. 이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자율과정이 우수한 케이스가 되어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3, 4학년, 2025년 3, 4학년부터 학교 자율시간도 도입되게 되죠. 자, 4.
사립학교들의 자율 운영 역량 제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교육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안전은 공교육과 우리가 사교육과 다른 점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교육, 공적 책임에 대한 것이 안전에 해당합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되는지 보겠습니다.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를 위하여 유보통합 추진 계획 구축 및 운영, 돌봄, 방과후 학교 강화. 자, 여기 늘봄도 포함되겠죠. 늘봄 학교는 1학기 때는 맞춤형 수업 시간으로 2시간씩 운영되었고, 이제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늘봄 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 미래 맞춤형 늘봄 학교로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늘봄 학교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자, 이것이 모두 교육은 공교육으로서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서 공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보통합, 돌봄, 방과후, 늘봄. 자, 다음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또 우리 다문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문 학생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확대. 또한 학교 위기관리 학생들 혹은 맞춤형 동교육 밖으로 다른 대안 교육을 하고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안 교육 지원 강화도 맞춤형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에 해당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자,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활교육 관련된 게 들어가겠죠? 첫 번째, 학폭. 두 번째, 통합적 학생 건강 지원. 자, 이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 세 번째, 교육 환경 안전 강화. 우리 학교 자체가 안전해야겠죠? 네 번째, 학생 및 교직원 복지 확대. 자, 이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바로 경기교육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해당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기억나시나요? 학교 중심 행정 지원. 학교 업무 정상화 생각하시면 되죠? 학교 업무 효율화, 교육 공동체 소통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 업무 정상화 할 때 또 교원들의 업무는 정상화되지만 또 그것을 누군가가 사라지지 않고 그 업무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한테 전가된다면 교육 공동체 누군가에게 전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소통과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중심에 결국엔 나아가서는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효율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 강화를 위해서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업무 효율화. 우리 불필요한 업무들은 정말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세요. 이것저것 새로 할 것들은 많은데 없어지는 업무는 없다. 또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감 선생님께서는 교육청에 정책을 없애는
이제 사장되는 정책들을 없애는 과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우리가 더하기만 하지 말고 빼기를 잘하는 곳이 정말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물 회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및 평가 내시라. 우리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 데이터들이 모여서 결국 빅데이터까지 되고 그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큰 재산이고 힘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 정책과 평가를 할 때도 매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데이터들 모아야 합니다. 매번 같은 것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남겨놓고 그것을 신뢰도 있게 디지털을 활용하여서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을 운영하고 평가 내시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장의 정책 참여 및 소통 활성화. 교육 정책이 교실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하죠. 왜냐? 교육이 실제 이루어지는 곳은 교실 현장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교육 정책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정착되기도 전에 반발이 일어나고 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정책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항상 현장의 정책 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 강화입니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교육 중심 조직 운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가 이름이 바뀌었죠. 두 번째,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재구조화. 교육행정기관이라면 교육지원청, 교육청을 말하죠. 정말로 미래지향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스스로 재구조화하고 또 명시화하고 그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재구조화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역량 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교직은 참 한정적인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도 연공서열, 그건 아주 무시하지 못할 저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인사제도가 다양한 길이 아닙니다. 단일화되어 있고 갈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당연히 청렴과 책임성이 뒷받침돼야겠죠. 여기 책임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또 우리 공직자들, 우리 교원들, 교육 공무원들 모두 청렴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